여러분,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며 신문을 보던 평화로운 아침, 갑자기 가슴 한가운데가 묵직해지고 숨이 턱 막히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좀 피곤한가, 어제 저녁을 너무 많이 먹었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답답함이 점점 더 조여오고 팔까지 저려온다면, 만약 그 순간 혼자 계셨다면 누가 여러분을 도울 수 있었을까요?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오면 사망률이 무려 87%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통계를 뒤집을 수 있는 단 10초의 기적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10분 건강수다를 책임질 의사 김영준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35년간 수많은 환자분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지내온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노년건강 전문가입니다. 특히 혼자 계신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바로 그런 여러분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귀한 이야기를 나눠주실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바로 윤지영 어르신입니다. 윤지영 어르신께서는 올해 66세로 은퇴 전에는 오랫동안 책을 편집하는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얼마 전 가까운 친구분이 갑작스러운 심장 문제로 쓰러지는 것을 보고 자신의 건강과 위기 대처법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특히 혼자 계실 때의 상황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셨고 스스로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며 준비하신 아주 현명한 분이십니다. 윤지영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희 10분 건강수다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김영준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사실 친구 일 때문에 한동안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저도 혼자 살고 있는데 만약 저에게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귀한 정보들을 꼭 배우고 싶어서 한달음에 찾아왔습니다. 저 같은 어르신들이 정말 많이 걱정하는 부분일 거예요. 윤지영 어르신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혼자 계신다는 것은 때때로 큰 외로움과 불안감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마비처럼 갑작스러운 건강 위기가 닥쳤을 때 옆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은 공포 그 자체일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혼자 계신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실 확률은 일반인보다 무려 3.7배나 높다고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저는 여러분께 혼자 있어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 10초 올바른 대처법만 알고 있다면 여러분의 생존 확률을 90%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은 의과대학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오직 현장에서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며 제가 직접 깨달은 생생한 지식들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부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이 중요한 정보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윤지영 어르신 심장마비라고 하면 보통 드라마나 영화에서처럼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악소리를 내면서 쓰러지는 모습을 상상하기 쉽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네, 선생님. 저도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갑자기 확 오는 거라고요. 제 친구도 그랬거든요. 병원에서 갑자기 심장이 멎었다고 해서 정말 놀랐습니다. 그렇게 예고 없이 오는 병인 줄 알았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심장마비는 절대 드라마처럼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훨씬 더 교활하고 조용하고 마치 한밤중에 들어오는 도둑처럼 몰래 다가옵니다. 우리 몸은 최소 30분에서 몇 시간 전부터 다양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신호들이 너무나 흔한 증상들이라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린다는 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골든타임을 놓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심장마비가 보내는 5가지 경고신호, 즉 침묵하는 도둑이 남기는 발자국들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 신호만 잘 기억하고 계셔도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바로 가슴 한가운데가 눌리는 느낌입니다.
환자분들이 이 고통을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아십니까? 마치 코끼리가 가슴 위에 앉아 있는 것 같다. 커다란 돌덩이로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다. 혹은 가슴 속에서 누군가가 주먹으로 꽉 쥐어짜는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점은 이 아픔이 보통 15분 이상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잠깐 아팠다가 사라지는 단순한 통증과는 다릅니다. 심지어 심장약을 드셔도 나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지영 어르신께서는 혹시 이런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선생님. 제 친구가 쓰러지고 나서 저도 가슴이 좀 답답하고 무거운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요. 한동안 소화가 안 되나 싶어서 소화제만 먹었는데 며칠 계속되니까 괜히 불안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심장마비 전조 증상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그때는 더 심해지지는 않았지만 정말 무서웠습니다. 윤지영 어르신 말씀처럼 많은 분들이 소화불량이나 단순한 피로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15분 이상 지속되는 묵직한 가슴 통증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신호는 아픔이 다른 부위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가슴의 아픔이 왼팔로, 때로는 양팔로 퍼져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이나 턱 위쪽, 심지어 등이나 위까지 아파올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 환자분들에게서는 턱 통증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치과에 가려다가 응급실로 오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입니다. 윤지영 어르신 친구분은 어떤 증상을 보이셨나요? 친구는 가슴 통증도 있었지만 왼쪽 팔이 너무 저리고 아프다고 했대요. 나중에 병원에 가서야 그게 심장마비 증상이었다는 걸 알았죠. 정말 팔이 저리는 것도 심장 문제일 수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무서웠어요. 맞습니다. 심장에서 시작된 통증이 신경을 따라 다른 부위로 방사되는 현상입니다. 만약 가슴 통증과 함께 팔이나 턱목 등으로 통증이 퍼져나간다면 심장마비를 강력하게 의심해 봐야 합니다. 김정구 어르신 사례처럼 처음에 소화불량으로 오해했지만 왼쪽 팔이 저리고 턱까지 아파오자 아, 이거 심장마비 증상이구나 하고 깨달으신 분도 계셨습니다. 바로 이 깨달음이 생명을 살린 것이죠. 세 번째 신호는 이유 없이 무척 피곤한 것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는데도 왜 이렇게 피곤하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몸이 천근만근이네 라는 생각이 자주 든다면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갑자기 숨이 차고 식은땀이 나는 것입니다. 계단도 오르지 않았는데 갑자기 숨이 가쁘거나 선풍기를 틀어놨는데도 등줄기로 식은땀이 줄줄 흐른다면 심장마비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심장이 제대로 피를 펌프질하지 못해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신호는 어지럽고 토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특히 실제로 구토까지 하게 되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체한 것 같다고 생각하고 소화제를 드시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이런 증상들은 심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뇌와 위장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윤지영 어르신이 5가지 신호 중에 혹시 평소에 느껴보신 것이 있으신가요? 피곤함은 늘 달고 살아서 잘 몰랐는데 갑자기 숨이 차는 건 가끔 있었어요. 특히 좀 움직이면 숨이 차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거든요. 그리고 가끔 속이 메스껍고 어지러울 때도 있었고요. 그걸 심장 문제랑 연결할 생각은 전혀 못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증상이 다 나타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중 두세 가지만 나타나도 심장마비를 의심하고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특히 혈압이 높으시거나 당뇨를 앓고 계시거나 흡연 경험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60세 이상이신 분들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합니다. 이런 위험 요소가 있는 분들은 위증상 중 단 하나라도 나타나면 심장마비를 의심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응급대처법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윤지영 어르신처럼 현명하게 미리 정보를 알아보고 계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이러한 경고 신호들을 알고 준비된 사람에게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윤지영 어르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심장마비는 아주 교활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35년간 수천 명의 심장마비 환자들을 살려내면서 직접 만들어낸 혼자서도 살 수 있는 7가지 응급법입니다.
이 방법들만 정확히 익히고 실천한다면 혼자 있을 때도 생존 확률을 무려 87%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것은 바로 소중한 시간입니다. 심장마비 증상이 시작되면 첫 1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1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삶과 죽음을 가릅니다. 윤지영 어르신께서는 혹시 이 7가지 방법 중 기억나는 것이 있으신가요? 네, 선생님. 예전에 선생님께서 어떤 강좌에서 잠깐 언급하셨던 것이 얼핏 기억이 납니다. 침착하게 앉아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 가장 먼저 떠오르네요. 그리고 구급차를 부르는 것도요. 사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배우는 것은 처음이라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윤지영 어르신, 침착함과 신고가 핵심이죠. 그럼 첫 번째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행동을 멈추고 안전한 곳에 앉는 것입니다. 증상을 느끼는 순간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계시든 즉시 멈추십시오. 걷고 계셨다면 걷기를 멈추고서 계셨다면 즉시 앉으십시오. 절대로 좀 더 버텨보자는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정구 어르신 사례를 기억하시죠? 그분은 현관문을 나서려다가 증상을 느끼셨을 때 즉시 현관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만약 그대로 산책을 나가셨다면 길에서 쓰러지셨을 것이고 누가 발견할 때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려 생명이 위태로웠을 것입니다. 앉을 때는 반드시 등받이가 있는 의자나 소파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바닥에 주저앉으시면 안 됩니다. 피가 잘 돌지 않아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아스피린 하나를 씹어서 먹는 것입니다. 집에 아스피린이 있으시면 100mg 하나를 씹어서 드십시오. 그냥 삼키지 마시고 반드시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씹어서 드시면 약이 더 빨리 흡수되어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 생긴 피덩어리 혈전을 더 효과적으로 녹일 수 있습니다. 76세 이민자 할머니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혼자 계시던 중 심장마비 증상이 시작되었을 때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아스피린을 씹어 드셨습니다. 나중에 검사 결과를 보니 아스피린 덕분에 심장 손상이 40%나 줄어들었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아스피린이 없다고 당황하지 마십시오. 아스피린은 있으면 좋지만 꼭 필수는 아닙니다. 없으시면 바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으시거나 위궤양 등 위장 출혈의 위험이 있는 분들은 절대 드시지 마시고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아스피린을 씹어 먹는 것이 중요하군요. 저도 집에 아스피린이 있는데 위급할 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걸 몰랐습니다. 삼키는 것보다 씹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니 정말 새로운 정보네요. 친구가 쓰러졌을 때 이런 걸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아스피린은 혈전을 녹이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지만 정확한 복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119에 신고하되 주소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119에 전화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디에 계신지, 즉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심장마비로 의식이 흐려지거나 말을 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23번지 삼성아파트 101동 502호에서 심장마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66세 여성이며 가슴이 아프고 숨쉬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119 상황실에서는 더 자세한 정보를 물어볼 텐데 당황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윤지영 어르신 혹시 구급차를 불러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선생님. 아직 직접 불러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쓰러졌을 때 구급차가 오는 걸 봤습니다. 그때는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주소를 정확히 말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미리 연습하고 외워두는 게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네, 미리 연습해 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네 번째 단계입니다. 네 번째는 대문을 열어두고 비밀번호나 열쇠 위치를 종이에 써두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생각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응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문이 잠겨 있으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단 몇 분이 생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대문을 열어두시고 만약 비밀번호 문이라면
큰 종이에 비밀번호를 크게 써서 문에 붙여두시기 바랍니다. 열쇠를 사용하신다면 현관 앞에 놓아두시거나 화분미처럼 찾기 쉬운 곳에 숨겨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간혹 혹시 도둑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라고 걱정하실 수 있지만 지금은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도둑보다 심장마비가 훨씬 더 위급한 상황입니다. 발건 할아버지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2단계를 완벽하게 실행하셨습니다. 대문을 열어두고 비밀번호를 종이에 써두신 덕분에 응급대원들이 도착하자마자 즉시 들어와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신고 후 16분 만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고 즉시 심장 수술을 받아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4가지를 실행하는 동안 절대로 누워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힘드니까 누워서 쉬어야지 하시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누우면 폐에 물이 차서 숨쉬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또한 절대로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드시면 안 됩니다. 심장마비 중에는 삼키는 힘도 떨어질 수 있어서 기도 숨구멍으로 음식물이 들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응급차가 올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것만으로도 살 확률이 80% 이상 올라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응급차가 올 때까지 침착하게 버티는 것입니다. 저는 위급하면 일단 누워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그리고 물도 마시면 안 된다니 정말 몰랐습니다. 이런 사소한 정보 하나하나가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게 무섭기도 하고 정말 감사하기도 합니다. 이제 혼자 있어도 조금은 덜 불안할 것 같습니다. 윤지영 어르신께서 제대로 이해하셨습니다.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제 5번째 단계입니다. 5번째는 몸을 45도 세우고 다리를 약간 올리는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 자세가 왜 중요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심장마비가 오면 심장이 제대로 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뇌와 몸 전체로 가는 피 공급이 줄어듭니다. 이때 몸을 45도 정도 세우면 중력의 도움으로 머리로 가는 피의 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소파나 침대의 등받이를 45도 정도 세우고 기대어 앉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리는 쿠션이나 베개를 받쳐서 심장보다 약간 높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완전히 누워서는 안 됩니다. 누우면 폐에 물이 차서 숨쉬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또한 완전히 꼿꼿하게 앉아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심장의 부담이 더 커집니다. 76세 이민자 할머니가 이 자세를 정확히 취하셨던 덕분에 응급대원이 올 때까지 의식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이 자세가 참 편했다고 하셨습니다. 6번째는 가족에게 짧은 문자로 상황을 알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자라는 점입니다. 전화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심장에 부담을 주고 또 가족들이 놀라서 이것저것 물어보면 그에 답하느라 힘을 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문자는 아주 간단하게 보내시면 됩니다. 심장마비 증상으로 119 신고함, 서울대병원으로 갈 예정, 걱정 말고 병원으로 와주세요. 라고만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만 보내지 마시고 가족 여러 명에게 동시에 보내시기 바랍니다. 혹시 한 사람이 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요. 마지막 7번째는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6초 동안 내쉬는 천천한 숨쉬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올바른 숨쉬기는 심장의 부담을 줄이고 피가 잘 돌도록 도와줍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동안 천천히 내쉬면 됩니다. 이때 배로 숨을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슴으로 숨을 쉬면 심장에 부담이 됩니다. 한 가지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숨을 내쉴 때 후 하고 소리를 내면서 내쉬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천천히 내쉬게 되고 긴장도 풀립니다. 박대건 할아버지는 이 숨쉬기를 응급대원이 올 때까지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나중에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길 숨쉬기에 집중하니까 무서운 마음도 줄어들고 마음이 차분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 숨쉬기의 과학적인 이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숨쉬기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부교감 신경을 활발하게 만들어서 심장 뛰는 속도를 안정화시킵니다. 또한 혈압을 낮춰주고 심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박대건 할아버지는 이 7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실행하셨습니다. 그 결과 신고 후 16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고 즉시 응급 심장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놀랐던 것은 할아버지의 의식이 끝까지 또렷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술 후 담당 의사가 저에게 말하길 환자분이 미리 완벽한 응급처치를 하셔서 심장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박대건 할아버지는 완전히 회복되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이 7가지를 정확히 익히시면 발건 할아버지처럼 위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응급 상황에서의 심장마비 대처법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소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위기의 순간에 침착하게 대처하고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제가 35년간 수많은 심장 환자들을 돌보면서 가장 명확하게 깨달은 점은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미리 준비했다는 점입니다. 윤지영 어르신께서는 친구분 일을 겪으시고 미리 준비하신 것들이 있으신가요? 네, 선생님. 친구 일 겪고 나서 정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당장 제가 혼자 있을 때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선생님 강좌를 다시 찾아보고 인터넷으로도 정보를 찾아보면서 몇 가지를 준비해뒀습니다. 특히 휴대폰 설정 같은 건 젊은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미리 해뒀죠. 정말 현명한 생각이십니다. 윤지영 어르신. 많은 분들이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기겠어 하며 미루기 쉽습니다. 하지만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3명 중 1명은 평생에 한 번은 심장 관련 응급 상황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 80%는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발생합니다. 그러니 준비는 혹시나가 아니라 언젠가 반드시 써먹게 될 생존 기술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4가지 사전 준비 습관은 여러분의 생존 확률을 비약적으로 높여줄 것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 문 열기와 비밀번호 종이에 써두기 연습입니다. 평소에 집안 곳곳에 큰 사인펜으로 비밀번호나 열쇠 위치를 써둔 종이를 준비해 두십시오. A4 용지에 크게 써서 현관거실 테이블 침실 등에 놓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실제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상이 시작됐다고 가정하고 문을 열고 종이를 붙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계속 연습하시면 1분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연습이 위급할 때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휴대폰 응급 단축번호 설정하기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에는 아주 유용한 응급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미리 설정해 두시면 전원 버튼을 5번 연속 누르거나 소리 버튼과 전원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자동으로 119에 신고되고 미리 등록한 가족들에게 문자가 전송됩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이 기능을 모르고 계십니다. 꼭 젊은 가족분들에게 부탁해서 설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기능 하나가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잠금 화면에 병원 정보 저장하기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하지만 아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스마트폰 잠금 화면에 병원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혈액형,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 알레르기, 유무, 그리고 응급 연락처를 저장해 두시면 응급 의료진이 여러분을 발견했을 때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가장 답답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환자분이 의식을 잃으셨는데 어떤 약을 드시는지, 어떤 알레르기가 있는지 모를 때입니다. 이런 정보가 있으면 치료 시간을 30분 이상 단축할 수 있어 생명을 살리는 데 결정적입니다. 마지막 4번째 습관은 아스피린과 행동 지침을 냉장고에 붙여두기입니다. 냉장고 문은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여닫는 곳이죠. 이곳에 다음과 같이 써서 붙여두시기 바랍니다. 심장마비 응급법, 첫 번째 암기, 두 번째 아스피린 씹기, 세 번째 119 신고, 네 번째 문 열기, 다섯 번째 45도 기대암기, 여섯 번째 문자 보내기, 일곱 번째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기. 그리고 아스피린 한 통을 냉장고 위에 항상 놓아두십시오. 유통기한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오선미 할머니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4세 할머니셨는데 혼자 사시면서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심장마비 증상이 시작되자 당황하시면서 직접 운전해서 병원에 가려고 하셨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운전 중에 의식을 잃으시면서 사고가 났고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만약 미리 준비만 하셨다면 충분히 살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반면 윤수일 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76세이신데
이 네 가지 준비를 모두 완벽하게 해두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심장마비가 왔을 때 침착하게 대처하셔서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선생님 제가 미리 준비를 안 했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준비를 해뒀으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뭘 해야 할지 알고 있으니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준비는 생명을 구합니다. 윤지영 어르신처럼 미리 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제가 잘 준비하고 있었다는 생각에 안심이 됩니다. 특히 휴대폰 잠금 화면에 제 약 정보랑 비상 연락처를 적어둔 게 정말 잘한 일이었구나 싶어요. 그리고 냉장고에 붙여둘 종이도 오늘 집에 가서 바로 만들어야겠습니다. 준비가 이렇게 중요한 줄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네, 윤지영 어르신. 여러분도 윤수일 할아버지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이 특별해서 살아난 게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과 준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배우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저는 81세 된 이 늙은 의사가 35년간 수많은 환자를 돌보며 깨달은 모든 것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심장마비의 경고 신호는 5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슴 한가운데 눌리는 느낌. 두 번째, 왼팔과 턱으로 퍼지는 아픔. 세 번째, 이유 없는 피로감. 네 번째, 갑작스러운 숨참과 식은땀.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어지러움과 토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 중 2가지 이상 나타나면 즉시 의심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생존을 위한 7가지 응급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모든 행동을 멈추고 안기. 두 번째, 아스피린 씹어먹기 알레르기 없다면. 세 번째, 119에 정확한 주소로 신고하기. 네 번째, 문 열고 비밀번호나 열쇠 위치 써 붙이기. 5번째, 몸을 45도 세우고 다리 약간 올리기. 세 번째, 119에 정확한 주소로 6번째, 가족에게 짧은 문자 보내기. 그리고 마지막 7번째,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천천한 숨쉬기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생존율을 올리는 4가지 사전 준비 습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문 열기 연습 및 비밀번호 종이에 써두기. 두 번째, 휴대폰 응급 단축 번호 설정. 세 번째, 잠금 화면에 병원 정보 저장. 그리고 네 번째, 아스피린과 행동 지침을 냉장고에 부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지식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윤지영 어르신처럼 미리 준비하고 연습했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댓글에 나는 반드시 살아남는다라고 써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과의 소중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꼭 가족들과 함께 보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계시다면 오늘 당장 이 영상을 보여드리세요. 그리고 함께 연습해 보세요. 아스피린도 함께 사러 가시고 휴대폰 설정도 함께 해드리세요. 제가 왜 이렇게 간절히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지난 35년간 저는 너무나 많은 분들을 잃었습니다. 단지 몰랐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올바른 대처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만약 이분이 미리 알았더라면, 만약 이분이 준비했더라면 하는 후회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만큼은 꼭 살리고 싶습니다. 심장마비는 가장 무서운 외로움처럼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지식이 있고 실천을 위한 준비가 있고 무엇보다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건강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은 꼭 심장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절대 임의로 끊지 마세요. 이 약들이 여러분의 심장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 금주, 규칙적인 운동, 짠 음식 줄이기 같은 기본적인 건강관리도 잊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65세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생명의 지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윤지영 어르신처럼, 그리고 제가 만났던 수많은 생존자들처럼 여러분도 반드시 살아남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보낼 소중한 시간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본 후 냉장고에 가셔서 종이에 이렇게 써붙여 주세요. 나는 심장마비가 와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준비된 사람이다. 나는 반드시 살아남는다. 그리고 매일 한 번씩 이 글을 보시면서 다짐해 주세요. 65세 의사 김영준이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